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도박을 했다.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고 현 정부,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들이 대부분 불확실성과 그리고 모호함에 기초를 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박이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박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그러니까 지금 돈이나 재물 따위를 주사위 걸고 뭐 주사위라든가 마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박의 대부분 확률이 50%입니다. 네, 그래서 50%의 게임을 우리가 홀짝 게임이라고 합니다. 홀짝 게임. 홀 아니면 짝, 이 대표적인 뭐 바카라 이런 거 있죠. 뭐 마작, 뭐 골패, 뭐 주사위 던지기 이런 거 다 50%입니다. 자, 50%의 확률을 갖고 있는 이 홀짝 게임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네, 이게 왜 무섭습니까? 네,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고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50%의 게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거다. 그것이 홀짝 게임의 기본적인 우리가 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카라 보시면은 지금 이기냐 지냐 둘 중에 한 명이 진 사람의 것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게임이 가장 무섭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댄다. 이것이 무엇이죠? 불가능한, 불확실이죠. 불확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보시게 되면은 재미난 게 있죠. 투자는 무엇입니까? 네, 투자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죠? 개연성이죠. 개연성.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연성은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원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원칙. 네, 이 원칙은 무엇에 따라 또 실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투자로 보게 되는 경우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패턴들. 그 패턴을 가지고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도박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연성이란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홀짝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독립시행.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10번을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습니다. 10번 열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독립시행입니다. 똑같이 50%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시행을 따라 움직인 것이 바로 도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도박은 모두 다 무엇이죠?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에 기인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270만 원 자기가 만든다고 그래요. 이거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270만 원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네, 공급이라는 대책을 만들었는데 공급에 만들어지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8.16 대책이죠. 그러니까 8.16 대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죠. 그 속에는 모두 다 불확실성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요행수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요행수. 그러니까 지금 270만 원을 만드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박수를 받는 거고 아니도 그만인 거예요. 왜? 애초부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요행수를 바라고 그리고 그 근거는 없는 불확실성의 기초가 되는 이 정책,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도박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 그래서 한 나라의 정책이죠. 정책을 만들 때는 도박의 어떤 기초를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책을 만들 때는 100년을 보고 만드는 거다. 100년. 그러면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이 안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원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가 되고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다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표는 보수에서 얻었어요. 표는. 그런데 정책은 지금 어때요? 정책은 좌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은. 예.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도심의 공급을 만든다 그러면 재개발 지원주 풀어야 되겠죠. 도심의 공급을 만든다 그러면 제초안 없애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야 되고 제초안 없으면 되겠죠. 안전일단 낮추면 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데 제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제초안을 가지고. 그 제초안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네, 이거는 좌파적인 어떤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게 없애면 되는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어떤 돈은 만들고 어떤 구역은 안 만들고 일개심 도시는 뭐 판을 만들어주고 특별법을 만들고 그거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네, 뭐 성남시 분당이면 성남시가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도박 중독 예방을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혼란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지지율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지율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이 원칙에서는 보수의 원칙, 보수의 표를 받았으면은 자유에 근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를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국도 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네,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죠. 그다음 다 자유가 들어가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뭐 애매한 운동권. 네, 뭐 80년대 운동권에 약간 놀았던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의 어떤 본보기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운동권이 있습니다. 네,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진짜 운동권으로 나서서 뭐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거야. 그 애매한 운동권이 만드는 정책이 지금 보시면은 현 정부가 만드는 정책의 표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답답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둘 쪽 다 보수 진보 둘 쪽 다 지금 표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 그 원칙의 근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의 근간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네, 구속하는 게 아니죠. 자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 헤럴드 경제 좀 보수 언론들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한국 경제 뭐 이런 다 얘기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조중동에서도 지금 외면받고 있어요. 정책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 도박인 거야. 그래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은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택 공급이 없고 네, 주택 공급 대책 계획만 나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의 기초는 무엇이죠? 도박이라는 겁니다. 도박. 정부가 270만 호를 만들겠다는 이 근거 없는 도박을 지금 네, 단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 불확실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박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계획이었고 원칙이었고 원칙에 따른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지율 90% 나옵니다. 네, 어느 누구든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정책은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일부는 네, 거기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정책을 해놔도. 그래서 일부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피해를 보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서울경제 마찬가지죠. 보수 언론입니다. 그래서 시세 뚝, 새집 꿈대나 그러니까 공약 파기 지금 일기심 도시죠. 일기심 도시. 그래서 일기심 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 공약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따구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이거 조례를 만들겠죠.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안전진단 이거 완화해 주면 되는 거죠. 안전진단.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만들겠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죠. 예,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으면 종상향을 해주든가. 이거는 보시면은 뭐 안전진단이 30년 넘게 되면은 뭐 구조 안정성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낮추게 구조 안정성 낮추게 되면은 뭐 지자체에서 네, 서울시면 서울시, 성남시는 성남시, 부산시는 부산시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종상향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상업지 만들어주든가 차라리 그러면.
그래서 주거지에서 바로 상업지를 안 갑니다. 그럼 준주거지 만들어주든가, 준주거지 용적률을 올려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는 뭐 분당이고 일산이고 이런 쓸데없는, 이거는 뭡니까? 사기가 아니면 사기. 이 도박이에요, 도박. 사기거나 도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 왜 이럽니까? 그래서 항상 뭡니까? 정부는 판을 짜는 거지, 정부가 일이 모든 거를 간섭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고 손가락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마추어 소리는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시면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 또 특별법 이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기죠, 사기. 이래놓고 표를 받으면 사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불확실성도 나오죠. 이 불확실성이 뭡니까? 도박이란 거죠. 맞죠? 계속 도박,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70만 호 지금 불확실성 다 도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을 도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이게 버리게 되는 거고, 지금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무슨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특별법을 제초안만 없으면 이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안전진단 낮추면 되죠. 안전진단. 예, 구조안정성 낮추면 되잖아. 그 30년 넘어가면은 재건축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무엇이죠? 예, 제초안. 제초안 이거 없애면 되잖아. 없으면은 이 간단한 거를 못 합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죠?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 그리고 지자체.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자체 뭐 지구단위기를 만드든지. 네,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시장. 그러니까 민간과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뭐 이 판을 짜고 말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뭐 판을 짜는 것인데 분당이 뭐 일산이고 뭐 지금 뭐 일기심도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안 그래도 지금 위축돼 있는데 지금 또 공약 파기라는 이따간 지금 뭐 파행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시세가 지금 급매물 나오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용 불모냐? 네, 총선이 다가올 때 이 불모로 만들어 놓고 이거 총선용으로 쓰냐. 그래서 일기심도시 반발에 지금 화들짝 논란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아니 보수표를 받아놓고 왜 지금 정책을 좌파로 하냐 이겁니다. 좌파로. 그 좌파도 애매해. 그 애매한 운동권 출신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운동권 출신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도박에 가까운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거 2024년 마스터 플랜 1호 수립을 지금 미래적으로 빨리라는 이 거짓말을 하고 이 뭐 하는 짓인지 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지금 대표적인 보시면은 위에 있죠. 구독 한국경제 뭐 보시면 이게 또 대표적인 뭐죠? 보수 언론이죠. 동아일보 또 보시면 보수 언론입니다. 조중동 다 떠난 거예요. 보수 언론들 다 떠났습니다. 네, 하는 짓이 이러니까 지금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뭐 일기심도시 재정비한다 이런 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계획은 뭡니까? 이건 이 총선용이죠, 총선용. 그러니까 이거 총선용으로 쓰는 이거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파간다적인죠. 이거를 뭡니까? 이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정책으로 써서 하는 거. 이 좌파들이 하는 거죠. 좌파들. 이 싸구려 좌파들이 하는 정책들입니다. 이거 다. 도박을 하고 270만 원 만든다는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싸구려 좌파들이 하는 건데 그나마 좀 돈 좀 있는 강남 좌파라든가 스타일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는 좌파들 있죠. 뭐 조국이라든가 스타일 좌파죠. 예. 김재동이라든가 이런 사람 스타일 좌파라고 합니다.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이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그런 정통 좌파가 아니에요. 예, 돈 벌려고 생활형 좌파입니다. 생계형 좌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비한다. 그래서 총선용으로 쓰는 이 카드란 거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아는 지금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기심도시 뭐 마스터 플랜 2020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을 왜 만드냐 이겁니다. 이거 정부가 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조례 만들고 그냥 안전진단 낮추면 되는 거 가지고 연기간이나 이례적 속도.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도 마찬가지로 우후죽순 재건축이 더 큰 문제. 지금 아니 보세요. 270만 원 만든다면서. 270만 원.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원희룡은 우후죽순 재건축이 더 큰 문제라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270만 원 만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박이라는 얘기죠. 도박.
아니죠. 그래서 제초안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제초안은 보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보시면 다 보수 언론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어떤 선심성입니까? 이 지지율 어떤 총선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갈 것 같아요. 좌파용 어떤 정책으로 그것도 진짜 확실한 좌파도 아니고 이 분배를 하겠다는 좌파도 아니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어디서 그냥 대충 모방한 어떤 정책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싸구려 좌파들이 쓰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박이라든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0만 원 만들어내도 우후죽순 재건축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확실히 또 선을 못 긋는 거예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완화에 대해서 제초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부분도 이거예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20% 깨지는 것도 1년 안에 저는 올해 안에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지지율 20%도. 언론이 돌아서게 되면 끝납니다. 한번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요. 지지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레임덕이 나와가지고 정권 말에 10% 20% 이거는 의미 없어요. 원래 이거 임기 말 되면 누가 말 듣습니까? 새 정권 정부를 눈치 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1년도 안 돼서 저는 20%가 붕괴될 거라 보고 있는데 좀 심각하다. 여기서는 뭡니까? 네, 언론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이거 끝났습니다. 이 정책으로 이따구로 짜고 있다면은 색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보수면 보수고 좌파면 진보면 진보고 이 색깔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80년대 지금 어중이 떠중이 군동권 출신들이 만든 근본 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